어제 허은하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그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과 CBS 김현정 뭐 뉴스인가요? 그 프로그램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CBS는 물론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드디어 이제 폭로 중에 제일 센 게 내부자 폭로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은하 전 대표가 일종의 내부자니까 그렇죠. 내부자에서 폭로가 나오고 사실 저 허은하 대표가 지금 폭로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공금 횡령에 관련된 거.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어저께 건 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준석 지금은 의원이죠, 그냥. 이준석 의원은 사실 언론계하고 사실 이 양반이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온 거는 언론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통해서죠. 12년 동안 언론하고 무대 친하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정치인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걸어서 당장 내일이고 나간다 이러면은 저거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는 대로 CBS의 김현정 뉴스쇼가 그동안 뭐 많이 입질에 올랐더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김현정 그냥 반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앵커인가? 앵커죠. 그분 별명이 준석맘이라는 동.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지나치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원래 언론 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기가 잘 관리하고 이러는 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고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언론 플레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정치인과 언론과의 유착 아니냐 일종의. 사실이라면.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건 뭐라고 해요? 협착? 그러니까 유착이 아니면 그러니까요. 유착이라 그러면 뭐 돈까지 오가고 막 정보가 오가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협력도 조금 지나친 편이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BS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CBS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허은하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유착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가 저 관계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 나올 때 잠깐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언론 플레이로 유명한 정치인이네. 김현정 뉴스쇼는 또 뭘로 유명했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인을 코너를 잘 모는 거로 유명했어요. 어떤 코너냐? 여러 가지 저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그러니까 덫에 빠뜨려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만들어요. 그런 게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선정적으로 구체적인 거 가지고 뒷담화나 이런 거 하다가 정치인들은 사실 조금 또 순진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명예훼손을 그래서 여러 사람을 김현정이 뉴스쇼에 가면 다 같이 조심해라. 그 갈고리에 걸렸다가 어떻게 저기 뭐 골로 갈지 모른다. 이런 게 유명했던 데였어요. 저도 걸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당하셨어요. 제가 2012년에 그때 막 18대 관두고 그때 이제 이명박의 그 서울시장 시절 그 왜 맥커리하고 구호터널과 저기 우면산 터널과 9호선에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저도 전문가니까 제가 이제 거의 국회의원 거의 마지막 됐는데 그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현정의 그 갈고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저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너서클이고 거기에 이제 이명박의 형님인 이상덕 위원의 그 아들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고 막 그랬거든. 그 사람은 뭐 그때 필리핀인가 어딘가로 도피 중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던 그쪽에서 당장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딱 관두는 날 명예훼손에 걸렸습니다. 물론 저하고 참여연대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가지고 뭐 돈만 썼지 뭐. 물론 나중에 다 돌려받아 명예훼손 무죄 받고 했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김현정이 그렇게 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김현정 저는 그것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저기 언론인이 자기의 뉴스쇼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CBS는 예. 김현정의 뉴스쇼가 간판 그렇죠. 간판 예, 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이죠. 집중을 해서 예. 뉴스에 나오는 거를 뉴스쇼에 나오는 걸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로 발송을 합니다. CBS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김현정 뉴스쇼가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게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아주 민주정부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그렇죠. 않다. 근데 네, 호의적이지 비판적이죠. 않은 것도 좋아. 나는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 윤석열 그 정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특히 이준석 대표가 되고 이럴 때부터 너무 친하게 군다. 그리고 거기에 정권하고. 관련 거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민 컨설팅의 박성민 컨설턴트도 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죠. 거기에 무슨 뭐 알잖아요. 그쪽에 사단들 우리가 사단이라고 막 부르는 네. 장성철, 김준일 이렇게 나와가지고 특히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예. 댓글쇼라고 끝나고 난 다음 뉴스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댓글쇼를 해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댓글을 읽어주면서 유튜브에. 그거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제가 그때부터 뉴스쇼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총선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였는데 댓글쇼에 와서 맨날 뭐 하는 게 아니냐면 내가 그래서 거기는 아니 니네들은 개혁신당 무슨 그 있잖아요. 왜 그 비하인드 룸에 공작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맨날 작전 짜는 거예요. 세상이면 누구는 어떻고 민주당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빼놓고는 맨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작전 짜는 얘기가 주로 나와. 난 그 너무 저런 얘기를 왜 아무리 저기 그것도 공중파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거기에 이미 지나간 인물들, 특히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비명계로 인물들. 불려주는. 예. 그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대표적이고 유인태. 그다음에 유인태 예. 또 뭐 저기 간다면 뭐 조홍천이나 예. 뭐 이철이도 별로 그렇게 저기 하는 요새는 이제 보여주지 대신 진행하고 그러죠. 뭐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민주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 이게 너무 잦으니까 아우 너 그러니까 저도 듣고 있으면은 예. 뭐냐면 아니 앵간히 저는요 예. 그런 거가 저는 뭐 조금 뭐 사실은 개방파여서 가지고 그 뭐 저기 뉴스나 예. 이 저기가 중립적이라고 예. 제가 중립적이 한다고 이러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다 그래요. 아니 예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예. 어느 만큼은 자기네들도 그렇죠. 자기 편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포맷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모시고 싶은 패널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좀 지나치다라고 할 즈음에 개혁신당이 뜨면서 너무 지나치게 유착관계가 보이니까 야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위험한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왔다. 그건 뭐냐면은 이번에도 그게 아니 왜 그 네. 이준석 의원은 예. 아니 왜 그렇게 저기 언론 여론조사라 결과를 가지고 좋아해?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했던 건 본인이 대표가 됐을 때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 가지고 그때는 머니투데이에 띄워졌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냥 띄워진 건 있을 수가 있어. 이번에는 난 너무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한 게 예. 조정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조정훈이 패널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 공격용으로 예. 이른바 당시에는 아직 개혁신당이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뜨면은 그게 저 윤석열 신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다라고 나온 여론조사를 플래그로 흔들면서 조정훈을 말하자면 공격을 해라라고 하는 게 그 네. 카톡에서 주로 나오고 내용이.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뭐야 왜냐면 이거는요. 그다음에 CBS에서
CBS 그다음에 왜냐면 저도 이건 뭐 궁금해서 뭐 제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분석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 봤는데 예.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비슷하고요. 이거는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법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걸립니까? 아니 이거는 뭐냐면은 가령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면은 예. 그게 걸릴지도 그거는 이제 오히려 심의를 받을 수 심의를 있죠. 받을 수 있는 사안, 공정성을 공정성. 위반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한 정치인을 띄워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이렇게 거죠. 이건 뭐냐 명태균이 한 짓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명태균이 한 짓이 문제가 됐던 게 여론조사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온 사방에 카톡으로 돌리고 예. 언론에 띄우고 그럴 때 플래그를 띄워준 게 그 밴드웨건 효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김현정 뉴스쇼는 그래도 지상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거로 돼 있고 10위 안에는 들걸요 아마 그 프로가 정치율이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예. 기분 나쁘지. 예. 그러니까 저기 이준석 예. 그리고 이준석은요. 예. 이준석 지금 최근에 저기 문제가 있다. 명태균하고의 연루설 그다음에 본인이 대표됐을 때 언론 플레이 한 것들 지금 그다음에 공금 요번에 유용이나 예. 횡령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를 그런 식으로 쫓아낸 거 하면 이번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은 예. 이게요 국힘에서 딱 배운 거야. 국힘에서 배운 거다. 국힘에서 12년 동안 그 집만 온갖 악행만 배워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왔으면 더군다나 이름을 개혁신당이라고 붙였으면은 예.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로 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그 악행 중에서도 그 뿌띠 악행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 특히 젊은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예. 이준석 대표는 끝났어요. 끝났다. 최근에 보니까 예. 갤럽인가 어디선가 나온 거 보니까 예. 비호감도에서 1위더라고요. 그래요. 뭐 맨날 비호감도를 뭐 이재명 대표가 1위라도 순 거짓말이었어요. 저기 저기도 오세훈도 높고 네, 다 높아요. 다 1, 2, 3, 4, 5위가 다 그쪽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저는 항상 정치를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는 업을 쌓는 작업이 워낙 이 진흙탕 같은 데라서 네. 근데 그게 거기에서 그나마 좀 연꽃을 피워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이건 뭐냐면 거기에 같이 섞여가지고 그냥 점점 진흙탕을 만들고 맨날 남의 이준석이 한 짓이 맨날 남의 뒷담화 얘기 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가장 저기 한 거 또 편가르기 해가지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저는 남녀를 갈라치고 예. 세대 포이론 해가지고 갈라치고 예.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맨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측근이라고 그럴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페이버를 준 거.